뒷장에 바로 연결되는 게 이제 여러 고리 방향족이 나오는데요. 이것까지 보시고 또 헤테로 고리 더 다양한 것들을 몇 가지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 고리 방향족이라고 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식으로 벤젠 고리들이 꼭 벤젠 고리만 이렇게 여러 고리 방향족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방금 앞에서 배우신 헤테로 고리 방향족들도 여러 고리 방향족을 만들어요. 근데 어찌됐든 일단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벤젠 고리가 2개 붙어 있는 나프탈렌, 이렇게 벤젠 고리가 3개가 나란히 붙어 있는 안트라센, 그 다음에 벤젠 고리 3개가 이렇게 하나 삐딱하게 붙어 있는 페난트렌, 4개가 붙어 있는 파이렌, 그 다음에 4개가 또 5개가 이렇게 붙어 있고 하나가 더 붙어 있는 이런 게 이제 벤조파이렌, 그 다음에 여기는 다이벤조파이렌 해가지고 굉장히 종류들이 점점 여러 가지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극대화시켜서 여기에 벤젠고리, 이 자리에 벤젠고리 해가지고 계속 붙여나간 거, 그게 바로 흑연이고요. 이걸 또 이 벤젠고리 쭉 연결되어 있는 걸 이렇게 원통 모양으로 묶어 놓은 것이 바로 요즘에 많이 전자 소재나 이런 첨단 분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 탄소 나노 튜브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무튼 그 다음에 그걸 축구공 모양으로 모아 놓은 것이 이제 또 폴라렌이라고 하는 요즘에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여러 고리 방향족의 일종들인데, 여기서 주로 이제 나온다면 요 위에 있는 요 3가지 화합물을 좀 눈여겨 봐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험에는 요 정도가 좀 비교적 잘 나오고요. 그리고 그게 시험에 좀 잘 나오는 것들이라서 명명하는 방법까지도 이렇게 제가 번호를 다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나프탈렌 같은 경우에는 2고리가 접합되어 있는 요 위치들, 제가 화살표로 표시한 이 자리는 번호를 붙이지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만 번호를 이렇게 쭉 붙여나갑니다. 번호 붙이는 요령들을 이렇게 소개한 거예요. 근데 특이하게도 이 안트라센이나 페난트렌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고리를 보시면 숫자를 제일 크게 줘버립니다. 페난트렌도 가운데 껴있는 고리가 숫자들이 제일 크게 가지게 되기 때문에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번호를 붙여나가는가 하는 요령, 요것들 정도는 좀 익혀두실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안트라센 같은 경우에는 명명을 하나 예시를 보여드리게 되면요, 만약에 여기다가 이렇게 OH를 넣어놓고요, 여기에다가 만약에 메틸기를 이렇게 하나 붙여놨다 칩시다. 이 화합물을 명명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요, 안트라센은 뭐 이런 자리에서부터 번호를 붙이니까 여기나 여기나 여기 이 4군데 중에 하나가 1번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에 메틸기가 붙어 있죠. 그럼 여기가 1번이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먼저 판단하시면 안 되겠고, 항상 IUPAC 규정은 제일 먼저 뭘 한다고요? 모체를 선정해야 되죠. 모체를 선정할 때 이거는 가장 작용기가 우선순위가 높은 작용기를 포함하고 있는 거, 바로 OH입니다. 여기서는 방향족들은 일반적인 알켄처럼 본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중결합 정도의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건데, OH는 이중결합보다 우선순위가 높아요. 그래서 이게 최대한 작은 번호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기를 1번 이렇게 주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런 고리 화합물들은 번호를 붙이는 위치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대신에 이 가운데 고리에 OH가 붙어 있으니까 가운데 고리 중에서 이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작용기에 가질 수 있는 최대한 작은 숫자를 주면 돼요. 근데 앞에서 보시다시피 가운데 고리는 안트라센에서는 9번 아니면 10번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9번이 돼야 돼요. 9번. 자, 이 자리가 9번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나 여기가 8번이 돼야 되겠죠. 근데 여기는 메틀기가 붙어 있으니까 메틀기도 되도록이면 작은 숫자를 줘야 돼요. 그럼 여기를 8번, 7번, 6번, 5번, 여기가 4번, 3번, 2번, 1번. 이 자리가 1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원메틸 안트라센 나이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원메틸 안트라센 2를 빼고요. 모음이 따라오니까 9번에 올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음과 모음이 충돌하니까 이 맨 끝에 모음 하나를 뺀 거예요. 여기는 하이픈으로 연결한 거고요. 자, 이렇게 명명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런 경우에도 똑같아요. 이렇게 안트라센이 하나 있는데 이번에는 여기에 뭐 NH2 같은 걸 붙여봅시다. NH2 우선순위 좀 높아요. 그런데 여기에 메틸기가 만약에 이 자리에 붙어 있어요. 그럼 여기를 일단 9번으로 줘야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가 8번이 돼버리면 여기 숫자가 너무 커지죠. 그러니까 여기가 8번 7, 6, 5, 4, 3, 2,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3메틸 안트라센 9 아민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3메틸 메틸기가 우선순위 높다면은 여기서부터 1번을 줬겠지만 얘가 우선순위 높으니까 아민기가 우선순위 높으니까 이런 식으로 명명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트라센 9 아민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명명하는 방법까지도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로 나프탈렌부터 또 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나프탈렌은 두 고리가 공유하는 원자는 명명에서 번호를 붙이지 않는다. 뭐 앞에서 했던 얘기고, 고리 내의 모든 결합의 길이가 동등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공명구조를 각각 하나씩 다 그려보시면요, 공명구조를 그리는 게 별게 없어요. 그러니까 두 고리가 있으니까 이걸 1번 고리라고 하고 이걸 2번 고리라고 합시다. 그럼 첫 번째로 이걸 한꺼번에 다 옮겨버리면 공명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고요. 이거를 따로따로 고리마다 일단 첫 번째 고리 1번 고리에서만 공명을 시킨 게 여기 나온 구조예요. 이 구조. 자, 그래서 1번 고리를 공명시켰더니 이 구조가 나왔고,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2번 고리만 공명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구조가 또 나오죠. 그럼 분명히 파이결합의 위치가 달라졌어요. 다 세 개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보시면 되는데 이 더 이상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그럼 각각의 고리별로 다 공명을 시켰으니까 이렇게 세 가지의 공명 구조를 가지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를 A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같은 자리에다가 모두 A라는 표시를 놔두고요. A 자리에는 세 개의 공명 구조 중에서 한 번은 단일 결합이고 두 번은 파이 결합이에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위치는 세 개의 공명 구조 중에서 두 번 파이 결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에 비해서 여기를 B로 봅시다. B도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세 개의 공명 구조 중에서 여기만 단일 결합이고 여기는 이중결합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B도 그럼 똑같겠네. B도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대신에 이번에는 여기 가운데 껴있는 요 C를 봅시다. C를 보시면 여기는 세 개의 공명 구조 중에서 한 번 이중결합인데요, 두 번이 단일 결합이에요. C는 3분의 1만 파이 결합을 가지고 있겠구나. 그럼 파이 결합의 성분이 더 많은 쪽이 결합 길이가 더 짧아질 거고요. 단일 결합의 성분이 더 많을수록 결합 길이는 길어지겠네요. 그래서 A보다는 C가 더 결합 길이가 깁니다. 이런 것들을 공명 구조로 유추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구조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서 보시면 좀 지우고 다시 볼게요. 왼쪽 구조는 벤젠 고리랑 똑같은 파이 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방향족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오른쪽 고리는 왠지 이 고리 안에 들어있는 파이 전자만 보면 4개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죠. 이럴 때 이렇게 보시면 안 되겠고, 이 구조에서는 보시다시피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결합선들만 보세요. 이렇게 제일 바깥쪽 둘레를 이루고 있는 요 고리를 전체로 십각형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요 가운데 결합은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십각형 고리에 전체가 평면이고 모든 탄소가 sp2 원성이고 컨주게이션 잘 되어 있고요. 휘켈 규칙에 만족하는 10개의 파이 전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리 전체로 파이 결합이 방향족성을 띠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운데 있는 거는 요 가운데 있는 요 파이 전자를 1번 고리에서도 2번 고리에서도 모두 공유를 하고 있는 상태가 돼요. 이거는 또 전체 십각형 고리의 방향족성을 만족하고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어쨌든 요 가운데 있는 공명 구조 때문에 특이하게도 파이 전자가 1번 쪽으로도 공명을 하고 2번 쪽으로도 공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바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1번하고 2번에 파이 전자가 공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에 있는 요 결합은, 이 파이 결합은 다른 파이 결합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쪽 1번 고리 쪽, 2번 고리 쪽으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벤젠보다는 방향족성에 참여하는 비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벤젠보다 반응이 일어나기가 조금 더 쉬워진 거예요. 그래서 요 파이 결합이 방향족성을 깨트리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래서 반응을 일으킨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때 이 벤젠 고리에 있는 파이 전자를 뺏어가는 반응이 일어난다 라고 한다면, 이 파이 전자를 뺏어가기는 좀 쉽지 않아요. 이걸 뺏어가 버리면 왼쪽 고리, 오른쪽 고리가
양쪽 고리로 공명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언제나 파이 결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파이 전자를 이렇게 친전 전체가 이렇게 뺏어가 버리게 되면요, 요 전자만 끊어버리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친전 전체가 여기에 붙을 수도 있고 양전하가 이렇게 발생할 수 있겠죠. 또는 친전 전체가 여기 두 번째 자리 여기에 붙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친전 전체가 붙고 여기에 탄소 양이온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 두 가지를 이제 비교했을 때 어디에 더 붙기가 쉬운지 예상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양전하가 발생한 쪽으로 이렇게 공명을 할 수 있어요. 얘도 양전하가 발생할 쪽으로 이렇게 공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위에 있는 구조는 이게 공명을 하더라도 왼쪽 고리의 방향 족성을 그대로 유지를 해요. 이건 벤젠 고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밑에 있는 구조는 이게 공명을 참여해 버리면은 어찌됐든 방향적 공명 안정화 에너지라고 하는 이득이 굉장히 큰 그 안정화 에너지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번 고리, 2번 고리가 모두 방향족이 아니게 돼버립니다. 이거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는 방향족을 좀 유지할 수 있는 공명 구조가 더 확률적으로 잘 만들어질 건지, 아니면 양쪽 고리가 다 방향족의 이득을 잃어버리는 더 불안정한 구조를 더 확률적으로 많이 만들 것인지 예상할 수 있죠. 요거는 잘 안 만들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 이 자리에 가서 붙는다 하는 식으로 나프탈렌의 반응성을 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나와 있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렇다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 고리 전체가 십각형일 때 여기 파이 전자가 10개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자체가 방향족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걸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그냥 십각형 고리. 그래서 파이 전자가 이렇게 10개의 파이 전자를 갖고 있는 십각형 고리를 만들어 봤는데, 문제는 여기가 sp2다 보니까 결합선이 없으면 여기에는 수소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수소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탄소들이 모두 sp2니까 이게 싹 다 평면이에요. 그럼 평면이면 이 수소도 평면에 있고 이 수소도 평면에 있겠네요. 양쪽 탄소에 붙어 있는 수소들이. 근데 문제는 이 둘 사이의 거리가 대단히 가깝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같은 평면에 있는 수소들끼리 서로 이렇게 충돌을 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이쪽에도 수소가 있고 여기에도 수소가 있는데 이게 겹쳐 있는 상태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리 구조는 파이 전자 배치만 본다면은 방향족성을 만족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랑은 별개의 다른 요소로 수소하고 수소가 같은 위치에 놓이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나서 이 고리가 쉽게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여간에선 이 구조를 잘 못 만들어요. 실제로 이걸 만들어낸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존하는 구조는 아니구나. 저거는 그냥 전자 배치만 보면 방향족인데 실제로 만들어 버리면 이 수소들 때문에 스트레인이 너무 크게 걸려서 이게 고리가 깨져버리겠구나, 분해되겠구나, 불안정한 구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합선이 하나 연결되어 있는 나프탈렌만 방향적으로 보시는 게 좋다는 얘기죠. 뭐 아무튼 그런 얘기가 나온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트라센 같은 경우에는 뭐 마찬가지로 나프탈렌처럼 모든 결합의 길이가 동등하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공명구조 밑에 다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여기 A, B, C 해가지고 이 세 군데에 공명구조별 그 파이 결합의 기여도를 보시고 어디가 제일 길고 어디가 제일 짧을지 이런 것들을 다 예상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또 하나, 나프탈렌처럼 뭔가 반응을 일으킨다 라고 한다면은 이 구조에서는 어느 위치가 주로 반응을 하겠는가,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또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이 파이 전자는 1번 고리하고 2번 고리가 공유를 해요. 그 다음에 2번 고리를 이렇게 공명을 시켜 주시면요, 이런 식으로 공명 구조를 또 그려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 가운데 껴있는 파이 결합은 2번 고리하고 3번 고리가 공유를 해요. 그럼 잘 보시면 알겠지만 1번 고리도 하나의 파이 전자를 옆에 이웃 고리하고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2번 고리에 있는 파이 전자도 3번 고리하고 파이 전자 하나를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1, 2, 3번 중에서 1번하고 3번은 한 개의 파이 전자를 옆고리와 공유합니다. 근데 2번 고리만 이 파이 전자 하나랑 여기에 있는 파이 전자 하나가 각각
두 개의 파이 전자를 공유하게 돼요. 자, 그렇다면은 자기 고리 안에서만 공명을 했을 때가 방향족이 제일 안정해진다라고 본다면은 1번하고 3번은 방향족성이 나프탈린이랑 좀 비슷할 겁니다. 근데 2번 고리만 어떻게 돼요? 나프탈렌보다도 파이 전자 하나를 더 많이 공유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요 가운데 고리가 제일 방향족에 참여하는 파이 전자가 부족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2번 고리가 방향족성이 제일 떨어집니다. 방향족 안정화가 가장 낮은 부위가 돼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주로 반응이 일어난다면은 이 가운데 고리에서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1번하고 3번 고리, 제일 가장자리에 있는 방향족 고리 구조들은 반응성이 방향족 공명 안정화 에너지가 극대화되어 있어서 반응이 잘 안 일어나는 반면에 이 가운데 껴있는 이런 탄소들에서는 방향족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니까 주로 반응이 일어난다면 여기나 여기에서 일어나야 된다. 그 얘기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페난트렌까지 또 넘어가는데요. 페난트렌도 뭐 명명하는 방법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역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공명구조 5개를 요번엔 그릴 수가 있어요. 이 5개의 공명구조 중에서 특히 다른 자리 뭐 다 비슷비슷한데 여기 A하고 B 요 두 자리만 주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공명구조 중에서 요 A 구조는 보시다시피 4개 중에서 5개의 공명구조 중에서 4번이나 이중결합을 계속 가지고 있고요. 딱 한 번만 이렇게 단일결합이에요. 그에 비해서 이 자리는 여기 단일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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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결합인데 이때만 이중결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가장 짧은 결합이 A고요. 가장 긴 결합이 B가 된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보시다시피 나머지 1, 2, 3이라고 한다면 1번하고 3번 고리에 있는 파이 전자들은 얼추 비슷비슷해요. 뭐 5분의 2, 5분의 3 정도의 파이랍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공명이 비교적 잘 일어나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근데 보시다시피 가운데 껴있는 고리만 공명이 일어나기가 조금 어려워서 여기는 거의 이중결합으로 있고 여기는 거의 단일결합으로 있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반응을 일으킨다면 주로 여기서 일어나겠구나. 이런 자리들은 공명 안정화 에너지가 있는데 여기는 공명을 잘 못 일으키는 자리고 파이 전자가 있으니까 여기는 파이 전자가 있을 확률이 제일 떨어지죠. 그러니까 주로 반응이 일어난다면 이 9번이나 10번 자리에서 반응을 일으키겠구나. 이런 것들까지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까지 했고요. 이제 애뉴렌이라는 게 하나 나옵니다. 아까 앞에서 나프탈렌 설명하면서도 잠깐 언급을 했어요. 보통 이렇게 고리 구조를 이루고 있고 고리 구조에 파이랍들이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것들 갖다 이렇게 애뉴렌이라고 많이 명명을 하고 있는데 이건 관용명이죠. 실제 이름은 사이클로뷰타다이엔, 이건 벤젠. 근데 여기 앞에다가 숫자만 이렇게 딱딱 써가지고 4 애뉴렌, 6 애뉴렌, 8 애뉴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때 요거는 반방향족이라고 이미 앞에서 소개했었고요. 벤젠은 방향족이고요. 그 다음에 8개의 고리가 되면은 이거는 반방향족이 아니라 이건 비방향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때는 원래 이 수소들이 붙어 있어서 실제로 못 만드는 구조인데 전자 배치만 보면 방향족 전자 배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이 수소와 수소의 충돌 때문에 실존을 못하니까 이건 방향적으로 구분하지는 않는다 그 얘기죠. 이거 여기서 써놓은 아로마틱이라는 소리는 전자 배치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2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구조는 반방향족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것도 실제로 존재해요. 존재하는데 반방향족으로 있으면 대단히 불안정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뒤틀려 있어요. 얘는 뒤틀려 있는 구조라서 그냥 비방향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근데 전자 배치만 보면 반방향족입니다. 전자 배치만 보면 평면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다음에 14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14각형, 요거는 방향족 전자 배치를 가지게 돼요. 파이 전자가 총 14개가 있어서 이것도 방향족이고요. 이것도 반방향족 기준에 맞는 전자 배치고 이건 또 방향족이고요.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구조를 토대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화합물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파이 결합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으면요. 지금 보시면 얘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에다가 결합선만 이렇게 더 연결시킨 것 뿐입니다. 같은 거예요. 근데 보시다시피 여기에는 sp3, sp3 두 개가 껴있다 보니까 모든 고리에 다 sp3가 하나씩 껴있는 구조가 돼버리죠. 그럼 이거는 방향족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 제일 바깥쪽에 외곽을
요 구조랑 매치시켜서 보시면요. 이거는 이게 껴 있어도 이 제일 주된 골격을 이루는 제일 바깥쪽에 이 결합선들이 얘랑 똑같은 전자 배치를 가졌기 때문에 이것도 방향족입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다가 sp3 원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육각형 고리를 하나 더 집어넣어서 결합선을 이렇게 연결시켰다라고 해도 얘는 방향족이에요. 왜? 이 고리 전체가 방향족을 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개념을 좀 알고 계시는 것이 좀 특이한 구조가 나왔다든지 그럴 때 유추해내시기가 좀 편리할 것 같아서 마저 같이 소개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여러 가지 기타 여러 고리 방향족들이 나오는데 이거 말고도 되게 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나마 시험에 나올 법한 구조들 위주로만 좀 소개를 했고요. 그 중에서도 이 왼쪽에서는 여기까지가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이 밑에는 또 잘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그나마 여기까지는 시험에 좀 나오는데 이 밑에는 좀 그렇게 썩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눈여겨서 좀 봐두시고, 여기 숫자 붙어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이제 명명할 때 그 번호 붙이는 요령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건 좀 독특한 구조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뒤에 반응 파트에서 다시 더 좀 추가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방향족성의 기준이나 방향족 화합물들의 특징들을 소개한 내용이었습니다.